안녕하세요. 보투자 가족 여러분들. 저는 보고서 읽는 투자자 보투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전기의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에 앞서 삼성전기 주주분들 굉장히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21년도에 최고치를 찍고서 거의 1년 동안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 모델을 영위하고 있는 LG이노텍이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매일매일 상승하는 걸 보면 삼성전기 주주분들은 굉장히 속이 타들어가고 조금 속상하고 그리고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이 돼서 여기 보투자가 제가 손을 내밀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도 드리고 감정적인 부분으로 조금 보다듬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괜찮다, 잘 될 거야 이러한 말들 또 이제 주주분들이 원하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거는 논리적인 데이터나 근거들을 바탕으로 괜찮다, 정말 괜찮다, 가지고 가도 된다 그런 부분들을 영상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을 때는 아마 여기 보이는 이 남녀처럼 조금 가슴은 조금 편안하게 그리고 머리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투자가 삼성전기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 보유해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조금 편안한 모습으로 영상을 마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기 투자 아이디어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MLCC는 피크아웃이 아니고 단기적인 조정일 뿐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 두 번째, 21년도에도 역대 최고 실적을 낼 전망이고 22년도 역시 역대 최고 실적을 낼 전망입니다. 세 번째, 삼성전기가 사업 모델로 가지고 있는 패키지 기판이 공급자 우위의 시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의 수혜를 입을 것 같은데 AR 안경 디스플레이 부품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MLCC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라는 기업을 분석할 때 MLCC를 빼고 분석을 하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유는 매출 비중을 보시면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 컴포넌트 솔루션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MLCC를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매출 비중을 보시면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삼성전기 매출이나 실적, 그리고 향후 주가의 흐름에 굉장한 핵심 키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MLCC라는 녀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분야를 보시면 스마트폰이라든지 PC, 그리고 PC의 부품들, 태블릿, 디스플레이, 점점점점 해서 전자기기나 전자부품에 안 쓰이는 것이 없죠. 그래서 보통은 반도체의 쌀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반도체의 쌀로 불리는 MLCC가 스마트폰이나 가전 등등등에 쓰이며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반도체의 공급 역할을 해주는 삼성전기의 주력 제품이다 라고 서울경제신문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시면 최근에 MLCC가 지금이 최고점, 즉 지금 3분기를 기점으로는 이제 실적이 꺾이는 거 아니냐 그러한 우려들이 시장에서 많이 팽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지금 증권사에서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금융투자 김로코 애널리스트 의견을 좀 보면 최근에 세트 업체들이라고 하면 핸드폰이라든지 PC, 완성품 업체들 입장에서 반도체 부품 공급 부족으로 제품 생산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PC나 핸드폰에 들어가는 MLCC 같은 경우도 납품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성장이 꺾여버린 피크아웃이라기보다는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단기 조정이다. 그렇게 하나금융투자에서 보고 있고요. 첨언을 하자면 수주 잔고액 감소를 실질적인 수요 감소가 아닌 고객사들의 일시적인 주문 조정, 즉 반도체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문을 조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네모 빨간색 친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그래프는 한국의 MLCC 수출 금액 전년 대비해서 이제 증감률을 나타내는 건데요. 위에 이제 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한국 수출액 역성장폭이 10월 달에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이 정도 지점이 되겠죠. 마이너스 10%였는데 11월에는 마이너스 2%로 지금 최근에 반등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MLCC 업황을 피크아웃이라기보다는 단기 조정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해주고 있고요. 이러한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결은 대신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시점에서 MLCC의 고점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니까 현재 고점이 아니라 앞으로 더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4분기부터 1분기 초에는 IT 세트업체 비수기이기 때문에 가동률 하락은 불가피하겠지만 21년도 높은 가동률 그리고 제품 믹스 효과로 우호적인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보시면 22년도 전망을 해주고 있는데요. 높은 가동률과 수익성을 유지될 전망이다. 그리고 PC라든지 그러한 시장, 스마트폰 이런 전환으로 수요가 많이 생길 것 같고요. 삼성전기는 IT나 이런 부분들의 주력이나 강점을 보유한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공급 과잉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적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기 두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21년도에 역대 최고 실적을 낼 거라는 예상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고요. 22년도에도 삼성전기가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볼 거라고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보고서를 발췌한 내용인데요. 제목이 실적 대비 극심한 저평가 구간이다. 그러면서 21년도 매출액은 9조, 영업이익은 1.5조 원으로 최고 실적 갱신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고 있고요. 22년도 역시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재차 경신할 전망이다. 21년도 최고 실적, 22년에도 역대 최고 실적을 낼 거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단위는 10억 원이기 때문에 7조, 8조, 9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1년도에 9조, 22년도엔 처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매출액 10조의 길을 가게 될 거고요. 23년에도 또한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해주고 있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1년도에 1.5조, 22년도에는 1.7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하나금융투자 김록호 애널리스트가 증권사 가이던스를 주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가이던스도 가져와 봤는데요. 매출액이 22년도에는 10조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7조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증권사별로 이제 좀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하이투자증권도 22년도에 10조,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1.6조,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증권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무리 보수적으로 본다고 해도 역대 최고 실적 달성할 거라는 결에는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증권사 가이던스도 가져와 봤는데요. 22년도에 10조 달성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1.5조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H투자증권에서도 가져와 봤는데 매출액은 22년도에 10조,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1.6조 예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21년도도 역대 최고 실적 예상하고 있고요. 22년도에도 역대 최고 실적 가보지 않은 두 자릿수대 조원 매출액을 달성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패키지 기판 시장이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라는 겁니다. 같이 좀 살펴보시면 이 기판 시장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호황이 일어날 시장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 패키지 기판의 기술적 최상단, 즉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불리우는 FCBGA는 현재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FCBGA의 선두 업체인 삼성전기의 수혜가 굉장히 클 것이다. 그렇게 키움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패키지 기판 기술이 진화하면서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필요로 하는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 FCBGA 시장을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다. 즉,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을 때 이 패키지 기판을 공급하는 삼성전기가 우위에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비슷한 말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FCBGA의 고도화가 삼성전기의 기업 가치 상승을 이끌 것이며 FCBGA 1위에 안주하지 않고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유안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FCBGA 같은 경우에는 타이트한 수급 상황이라는 것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서 공급 부족인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2022년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뭐 레이어가 2배, 사이즈 2배 이렇게 기술 난이도가 만들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캐파 잠식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기술 난이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공장 증설이라든지 신규로 투자하는 것들이 늘어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FCBG에 관련해서 쇼티지가 내년까지 지속된다. 즉 공급이 부족해서 수요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단기적으로는 FCBG의 공급 업체들의 증설이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FCBGA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매출액은 무려 44%,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2% 성장을 예상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성장이죠.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FCBGA가 공급 부족이라는 이야기고요. 22년도에도 공급이 수요를 대응하지 못할 거다. 이러한 투자 아이디어의 결은 모든 증권사가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마지막 투자 아이디어는 AR 안경 디스플레이의 핵심 부품을 양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양산해서 메타버스의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삼성전기하고 삼성전자가 같이 투자한 디지렌즈라는 웨이브가이드 기술 사진이고요. 보시면 AR 안경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동사라고 하는 건 삼성전기예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국내 고객사나 글로벌 IT 업체와 AR 안경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확장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거는 주가가 리레이팅 될 전망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중장기적으로 AR 안경이 디스플레이의 핵심 부품이죠. 웨이브 가이드 모듈 양산을 통해서 메타버스 수혜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 아까 웨이브 가이드 모듈은 앞에서 사진 봤었죠. 그래서 AR 안경은 투명한 렌즈의 디스플레이를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웨이브 가이드를 이용한 간접적인 디스플레이가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즉 AR 안경을 구현하는데 가장 핵심 노른자가 바로 여기 웨이브 가이드 모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삼성전기와 삼성전자가 같이 디지렌즈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고요. 삼성전기가 투자한 디지렌즈 기술을 적용한 AR 글라스를 키움에서 그리고 디지렌즈에서 선보였습니다.
이 안경에 대해서 양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키움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삼성전기는 최근에 XR 기기 전용 디스플레이 기업인 디지렌즈사에 투자를 했다. 그래서 카메라, 3D 모듈, 디스플레이 모듈 중심으로 성과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키움에서는 전기자동차 업종 내에서 탑픽으로 삼성전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사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삼성전기가 웨이브가드 모듈 제작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해주고 있고, 삼성전자와 디지렌즈 공동 투자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유는 AR 스마트 글래스의 핵심 기술인 웨이브 가이드 모듈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양산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기술인데 그거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기가. 그래서 큰 수혜를 볼 것이다. 그래서 뉴스가 이렇게 나온 것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투자 아이디어 4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MLCC는 피크아웃이 아니라 단기적인 조정일 뿐이다. 두 번째, 21년에도 그리고 22년에도 최고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세 번째, 기판 시장은 공급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이다. 마지막으로 AR 안경 디스플레이의 신부품의 양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4가지 말씀드렸고요. 주주분들 정말 힘드시고 마음고생 긴 시간 동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으로는 조금 위로를 그리고 머리로는 조금 차가운 냉철한 이해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설명을 받고서 조금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투자 아이디어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명언 함께 살펴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탐욕스러워지게 되면 나는 두려워진다. 그렇지만 모두가 두려워하게 되는 순간 나는 탐욕스러워진다. 이 문구에서 제가 아래쪽에 빨간 네모를 쳐놓은 이유는요. 현재 삼성전기가 모두가 두려워하는 순간인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긴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시달렸을 거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 이걸 팔아야 되나? LG이노텍은 저렇게 하루하루 날아가는데 비슷한 사업 모델을 영위하고 있는 삼성전기는 좀 답답한 주가 흐름을 보였으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는 매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워렌 버핏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탐욕스러워진다는 건 흥분에 팔고 공포에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주주분들 많이 힘드시고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지만 21년에도 최고 실적, 22년에도 최고 실적 달성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주가는 결국에 펀더멘털, 즉 내재 가치에 수렴한다 라는 원칙을 믿으시고 기업은 잘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업을 믿고 기다려 주시면 기다린 여러분들한테 기업은 큰 보상을 해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이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URL도 남겨두었고요. 저와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주소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저와 투자 마인드 그리고 결이 조금 맞으시다고 생각이 되면 한 번쯤 오셔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 건강한 투자 아이디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